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즈입니다. 12월 29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 오늘은 제발 좀 봐주세요. 제발요. 정말 큰일 났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버머 엘리네트 11.7억이 6.5억으로 45% 폭락. 11자가 6자로 거의 정말 반토막 나는 형국이죠. 오늘 삼성 초대 총수 이병철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 어제 돌았거든요. 어제 날짜 12월 26일자 소인이 찍혀 있는 걸 보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조합원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무엇이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거 뭔가 준비할 시간도 안 줍니다. 12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금리 기존 대출금리 2.6% 적용받은 것이 4.5%로 바뀐다. 이 고정금리로 있었거든요. 근데 왜 바뀌었어요? 5년 지나고 바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개인에게 통보가 될 텐데 조합원 여러분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바꿀 수 있다. 언제?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은. 대출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몇 조 이렇게 보면 설명 나와 있어요. 대출 상품 설명서 어디에 보면은 금리 변경 요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거? 방심하고 있었는데 나는 금리 낮아서 괜찮아 라고 깐족깐족거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딴 사람들은 은행 막 이자가 올라서 발 동동거리는데 그런 글에 금리가 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글에 밑에 나는 고정금리라서 괜찮아 이랬던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오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요거는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액이에요. 그러면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DSR 비율은 몇 %냐? 60%예요. 은행 기준으로 DSR 비율 몇 %로 맞추라 그랬죠? 사주별 40%를 맞추라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이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갱신하는 시기가 되면 이것도 일부 원금 상환하라 그럽니다. 원금 상환. 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원금 상환하라 그러면 이자 원리금 갚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원금 일부 상환하라 그럽니다. 제 다른 영상 참고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금 상환하라는 영상 있습니다. 특별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원금 상환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이 사람 금리가 뭐 4%, 5%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다 이보다 더 낮았어요. 한 3, 4%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금리 변동되는 금리 6에서 7% 금리를 적용시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나머지 이 40%에 대해서는 그래 그거는 대출금리 6에서 7% 해줄게. 그거 초과되는 거 일부 갚아. 5천만 원이라도 갚아. 그리고 0.5억이라도 이건 갚아. 어쩔 수 없어. 이건 갚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알파로 있는 그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그거는 낮은 금리 안 되겠어. 그건 중금리로 바꿔야 되겠어. 그럼 어떤 금리가 적용받나요? 한 12% 이렇게 적용받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펄쩍 뛸 일입니다. 근데 이거 은행에서 이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왜? 은행은 재벌 총수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뭐예요? 네 정의가 뭔지 아나? 내한테는 말이다. 돈이 정의다. 내한테는 돈이 정의다. 이자가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 표를 금리표 제가 만든 표를 계속 가지고 오는데요. 2017년, 18년, 19년 이때 대출 받은 사람, 이때 집을 샀던 사람들도 다 위기다. 차주별 DSR 이미 기본이 60%를 달고 시작하니까 예전에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안전빵이 아니더라. 아주 집값이 비쌌던 20년, 21년, 22년 이때 집 샀는 사람만 22년 조금 낫겠네요. 그나마 이때 집 샀는 사람만 위기가 아니더라. 그 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도 대출 금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요 노란색 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잔액 기준으로 대출 금리도 저점 대비 1%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건 끝이 아니거든요. 신규 주담대가 지금 거의 6%에 육박할 거예요. 한 5%대라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지금 대출 금리 높은 사람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로 혜택 줄 때 그거 적용받는 게 나을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일단 DSR 구제해준다 했으니까 또 어떤 변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DSR 많이 초과되는 분들은 그거 긴급하게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거 아니고서는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50조라는 돈을 풀었을 때 이거 못 챙기는 사람 바보라는 이야기 들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2, 3년 있다가 낮은 금리로 또 금리가 다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다 손 치면은
대안하면 되잖아요. 당장에는 DSR 파고를 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방금 이야기했던, 길게 이야기했던 우려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 부분이에요. 2017년, 18년, 19년 안전빵 아닙니다. 그래서 급하게 던지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 말 못할 속사정이 있더라. 17년도에 대출 낮은 금리, 이때 대출 금리 얼마였나요? 신규 주담대 기준으로 3%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여기 올라가 보면 흰색 선이거든요. 신규 주담대 3%선. 지금은 신규 주담대 4.5%선. 하지만 시장 금리는 또 다르거든요. 이게 다르게 적용받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위기를 지금 못 느끼시는 분들도 한 2019년, 20년경에서 집을 샀는데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대출 상품에 가입했다. 아직까지 5년 변동 주기가 도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나 끝까지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가야지 시장은 조정을 거쳤다. 이제 다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전망 60%가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 거칠 거다. 어제 뉴스 나왔어요. 이때가 내년 상반기가 23년 상반기가 바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뭘 떠올렸냐? 바닥 밑에 지하실이라는 그런 문구 있잖아요. 또 전문가들 22년을 예상하던 전문가들의 한 95%도 23년에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잖아요. 또다시 전문가 60%가 이야기해요. 내년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바닥일 것이다.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부터는 반등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 금리 상황이나 이 대출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DSR 차주별 지금 60%가 넘어가는 그 상황. 왜 또 이 차주별로 왜 또 이 문제가 있냐면요. 예전에는 차주별 DSR이 아니에요. 개인당 DSR을 적용받기는 했는데 은행별로 DSR 40% 비율 맞추라 그랬어요. 그 개인 어떤 사람은 60% 비율로 대출받고 어떤 사람은 20% 비율로 대출받고 이 대출받은 사람 개개인을 다 묶어가지고 은행은 40%라는 비율을 맞추면 됐어요. 이때 이미 굉장히 높은 DSR 비율로 빌린 사람 그 사람 금리가 이만큼 올랐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의 DSR 비율은 80%, 90% 지금 이미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버틴다?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바닥 밑에 전문가 60%가 조정이 끝난다고 했는데 전문가의 말이라는 거 믿을 건 못 된다. 저 같은 비전문가의 말도 또한 믿을 것도 못 된다. 다만 차트의 흐름, 거래량의 흐름을 살펴보시고 개개별로 판단하시면 된다. 물론 저는 너무나 미시적인 부분을 다뤄드리기 때문에 가끔 또 거시적인 이야기들도 끌고 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로 참고로 보시면 되고 아마 거시적인 것들은 워낙 시장에 전문가들이 많아서 많이 떠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래 후원 계좌도 제가 이게 웬만하면 노출을 안 시키는데 영상 하단 부분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조회수가 너무 딸려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네, 요거 한 일주일만 노출하겠습니다. 일주일만 노출할게요. 매도 물량 좀 오늘 특이한 날. 오늘은 목요일. 매물이 대폭, 그동안 목요일은 대폭 감소해 왔어요. 대폭 감소해 왔던 목요일인데 아주 소폭 감소하고 말았어요. 지난주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약간의 흐름은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 자, 매도 물량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세 물량 이상하다. 오늘 또 늘어났어요. 목요일날 늘어났습니다. 11967. 제 예상치와 한 1000건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이고요. 월세 물량은 좀 많이 늘어났어요. 7566건. 목요일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19,533건. 최고치를 갱신해서 올라갔고요. 33건의 거래량이 있었고 12월 달에는 거래량이 많은데 LH의 영향이 크다는 부분. 조정 대상 지역 해제했을 때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뛰어오르더라. 일평균 거의 3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100에서 200건, LH가 200건의 물량 정도를 매입했을 테니까 12월 달에 한 100건 신고되고 12월 달에 한 200건 신고되고 아마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가격, 버머 엘리넷들 2021년 못 버티고 팔았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년을 못 버티고 물건을 정리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을 잘 받은 것도 아니에요. 6억 5천. 물론 1층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이 11억 7천까지 갔던 아파트.
범호동이에요, 범호동. 제가 그저께 범사만사 특집 만들어 드렸잖아요. 거기에 또 오만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다 달렸어요. 그냥 저도 지워버렸어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밑에 댓글들 보면은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지워버립니다. 가격이 6억 5천까지 떨어졌더라. 거의 45% 가까이 떨어졌죠. 만촌, 범어, 만촌 이런 것들 거래 가끔 나오긴 하지만 야, 거의 아직도 한 40%. 만촌 우방타운 2단지도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황금동 캐슬 골드파크 이제는 사업대로 거의 안착하는 분위기죠. 40%. 저기 달서구 지역에 아이파크가 대단지로서 큰 파급력을 일으켰다면 이 동쪽에 있는 이 황금동 캐슬 골드파크 이 엄청 대단지잖아요.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이 같이 파크네요, 파크. 아이파크, 골드파크.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은, 동쪽에, 서쪽에. 서로 이게 가격이, 아이파크가 3억 후반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을 봤을 때, 연식은 한 10년차 정도 차이 나네요. 아이파크가 더 세팅이긴 합니다. 걔가 3점 후반대. 캐슬 골드파크는 4점 후반대. 큰 차이가 나지 않구나. 대신동 대신센트럴 자이 가격 6억 4천까지 하는 것이 4억 4,900. 30% 이상 빠졌고요. 장기동 영남 네오빌 가격 30% 정도 빠져서 4억을 지켜내지 못했다. 가격이 이렇게 바뀌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억 9,800.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네, 매수자가 조금 더 우위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성 코롱만 하늘채 가격 30% 이상 빠졌고 신고가 지나갈게요. 영경 대강 로제비앙 2년차 지나고 3억 5천이에요. 요 가격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5억까지는 30% 빠졌다. 이거 호가 6억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니, 아직 한 해가 지나지 않았군요. 도남 롯데캐슬 대시양, 도남지구에 있는 아파트, 보통 대다수의 사람은 도남지구 외곽이라고 생각합니다. 얘 분양권 피 얼마 받지도 못했거든요. 피 5천 안짝이었을 거예요. 얘 힘을 못 썼습니다. 가격이 3억 중후반대에 막 입주하고 있을 때 영경은 호가가 6억이었어요. 보통 시내권에 사는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는 도남지구 거기가 어디야? 거기 외곽지역 아니야? 영경 거기가 어디야? 거기 외곽지역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은 다른데 영경을 입주했을 때는 2020년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호가가 6억 이상 나왔죠. 근데 도남지구 요게 실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영경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의 매물은 5억 이상의 매물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장에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비슷합니다. 좀 외곽 지역이었지? 요런 느낌.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공기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러면 어떨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숲세권이고 뭐고 이렇게 공기가 좋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또 삐딱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외곽이라서 그래. 호재가 되었다가 악재가 되었다가 왔다 갔다 제 맘대로입니다. 침산 화성파크들이 요 세트로 묶여있는 거 보이시나요? 세트로 묶여있죠? 아파트 연식을 확인해 봅니다. 2017년식 LH 3억 요 정도 가격대. 근데 고점 대비 30%. 고점 대비 30%. 야, 얘는 이해한다. 근데 거기 어딘가요? 사수동? 근데 거기는 고점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데 비해서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사갔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방송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침산학생 파크들이 요 세트를 3개 묶여 있습니다. 가격 요거는 고점 대비 40% 정도 2017년식. 이것도 LH의 향기가 좀 스물스물 납니다.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은 LH가 매입하는 가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삐딱하게 볼 건 아니고요. 아무튼 LH에서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계층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평리 푸르지오 가격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평리 롯데캐슬 가격 아까 요거 보면 나중에 분양권 가격 보시면 얘 가격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서대구 KTX 영무예담 그 가격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 35에서 40% 정도 빠졌고요. 단기 초록나라도 가격이 거의 한 40% 가까이 빠지는 모습. 얘도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그 인근의 아파트들 얼마나 많이 지어지는지 아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지나갈게요.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어설프게 투자했던 사람들 작살나더라. 이 단순히 빌라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빌라왕 지금 터져 나오죠. 나중에는 갭왕이 또 나올 거예요. 갭왕. 왕은 무슨 개뿔이 왕입니까? 갭 투자 엄청나게 했거든요. 1억만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10채 산다 그랬습니다. 빌라왕은 정말 무자본으로 해서 이 수백 채를 막 그렇게 사들여서 이거 엄청나게 문제가 됐잖아요. 아파트 개방도 있습니다.
10채, 20채 사는 거 일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 한두 채만 무너져도 그거 줄줄이 아파트 10개, 20개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이 싼 아파트들 가격 안 빠진다고 끝까지 항변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일 확률이 농후할 겁니다. 건당 거래대금 올라가는 추세, 거래량, LH 지원 사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건을 돌파하기는 힘들어 보고요. 6억 이상 거래량, 부자들 집 안 산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분양권 5건의 거래량이 있었는데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은 달성 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가격이 4억 5천, 7억 5천까지 갔던 것이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40% 정도, 3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아까 평리동 가격 떨어진 이유는 서대구 KTX 영무회담 24평 가격 신축이 2억 4천. 야, 이거 건축비도 평당 1,000만 원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 오히려 철화 명공용 우방 IUCL 얘 너무 좀 비싸게, 요 근래 트렌드에 맞지 않게 좀 비싸게 산 느낌. 봉덕동도 뛰었던 사람들 많죠. 봉덕동도 뛰었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세 거래량 44건. 오늘도 월세 거래가 더 많았거든요. 이거 지금 거래 신고 많지 않더라. 이 초록색 큰 덩어리로 봤을 때 많지 않더라. 이거 좀 세트로 묶여서 뒤늦게 신고되었습니다. 월성 3점 그린크와 카운티 가격. 네, 요 가격을 보면은, 매매 가격을 보면, 전세 가격 대충, 전세 가격을 보면 매매 가격이 대충 유추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가격, 올배 2차 아이파크 74제곱미터 전세 가격 3억 1천. 이거 납득 가시나요? 이거 역월세 가족간 아니면 역월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파크 한 개만 더 볼게요. 2억대의 거래, 아이파크가 한 개 더 있었는데요. 예, 현대 아이파크. 여기 평수가 더 넓어요. 아까는 70제곱미터대였고, 얘는 84제곱미터인데, 전세가가 2억이에요. 상당 부분 2억, 이한 월배 2억대가 무너졌다. 2억대 무너진다는 영상도 제가 그 특별 영상에서 전세 가격 신축 2억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영상, 전세가율 50%, 전세 가격 고점 대비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영상, 특별 영상 한 번씩은 이제 연말이 되었는데, 저 놈이 말하는 게 맞았나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과거 영상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먼 미래의 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야, 내년이 되면 당장 전세보다 월세가 거래가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 추세가 지금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비율들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평균 전세 가격 지금 계속 내려가는 추세. 네, 3억 미만은 75%까지 비중이 올라왔고요. 4억 이상 전세 세입자 받기 쉽지 않은 모양새인데, 그나마 전세 거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4억 이상에 그냥 살고만 있었는데 요 비율이 유지되는 형국입니다. 월세 거래량이 오늘 전세 거래량 40건대 신고였는데 월세 거래량 60건대 신고가 나왔죠. 월세 가격도 꼭지를 찍고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이는 모양새. 월세 물량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상승의 기울기로 따지자면 전세 매물의 기울기보다 월세 매물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부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체 임대 거래량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11월 거래량 이제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물론 뒤늦게 신고되는 건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뒤늦게 신고되는 비율도 더 늦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제법 차곡차곡 신고를 하더라. 내년 5월달인가요? 언제 지나고 나면 이것도 이제 뒤늦게 신고하는 사람들 벌금 과태료까지 물어야 되거든요. 신고 안 하신 분들 신고해서 요 데이터가 조금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